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일본군은 주로 호주군과 인도군으로 이루어져 전투력에서 상대가 안 되었던 연합군 방어군을 계속 패퇴시키면서 약 50일 뒤인 1942년 1월 말 마지막 목표이며 영국의 동아시아 근거지였던 싱가포르 목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당시 싱가포르 방어군은 해군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제공권까지 일본에 장악당해서 한마디로 답이 전혀 안 보이는 실정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일본군은 약 3만여 명이었고 이에 대항하는 영국 방어군은 약 8만 5천 명이었지만 병사들의 숙련 상태나 장비 등에서 일본이 월등히 앞서서 전체 전력은 일본이 우위였습니다. 1942년 2월 8일 밤 일본 육군 제5사단과 제18사단이 싱가포르 북서쪽 해안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 지역을 지키던 호주 육군 제22연대는 해안 방어에 실패하고 퇴각합니다. 이어서 조우르 지역에서는 일본군 근위사단이 해협을 건너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싱가포르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일본군은 상륙 전날 밤부터 400여 문의 야포를 동원해서 싱가포르 북서쪽 연합군 진지를 맹렬히 포격했습니다. 이 포격으로 방어군의 통신라인이 파괴돼서 후방과 전방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고 포격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으면 상륙하는 일본군에 타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영국 수뇌부는 이때 일본군이 섬 북서쪽이 아니라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시 중심부 그리고 싱가포르 항과 더 가깝고 산지인 북서쪽과 달리 평야 지역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북동쪽으로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본군의 초반 공격에 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 섬 북서쪽에 상륙하자 호주 제22여단은 이미 후방으로 퇴각했고 섬의 남서쪽에는 인도 제44 보병여단이 있었는데 이 병력들도 더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쪽의 주롱강과 북쪽의 크란지강을 이용한 새로운 방어선 후방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북쪽 해안에서는 호주 제27여단이 지키고 있던 지역에 일본군 근위사단이 상륙을 시도했지만 호주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고 니시무라 사단장이 퇴각을 요청하지만 일본군 전체를 지휘하고 있던 야마시타 사령관은 이를 거절해서 일본군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호주 제27여단이 방어하고 있던 해안은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은 좁은 길로 싱가포르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서쪽에 상륙한 일본군이 빠르게 진격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호주 제27여단의 오른쪽은 산지여서 일본군의 남북으로 포위당할 위험성이 있어서 호주 제27여단은 싱가포르의 중요 보급지인 부키티마 쪽으로 퇴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호주 제27여단은 일본군 근위사단을 상대로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퇴각하게 되고 근위사단은 해협을 건너서 싱가포르 섬의 교두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1942년 2월 10일 영국의 싱가포르 방어전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국군의 퍼시벌 중장은 지도에서 보이는 1차 방어선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서 내륙 쪽의 2차 방어선 위치를 결정해 놓았는데요. 1차 방어선이 뚫릴 경우 2차 방어선 위치로 후퇴하라는 전달사항을 전방부대에 전달했지만 전방부대에서는 지금 당장 후퇴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1차 방어선을 지키던 방어군이 전부 방어선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같은 날 영국 수상 처칠이 당시 싱가포르에 있던 아치볼드 웨이벌 영국군 극동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처칠은 싱가포르 전황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전문에서 처칠은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 독일의 모스크바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일본군보다 병력이 2배나 더 많은 영국이 싱가포르 전투에서 밀리고 있다는데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승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전 병력이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방어선이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본국으로부터도 질책을 들은 웨이벌 사령관은
퍼시벌 싱가폴 주둔군 사령관에게 처칠에게서 들은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일본군에 반격을 해서 이길 것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만큼 퍼시벌 장군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뒤인 2월 11일 요충지인 부키티마로 향하는 길이 일본군의 후원이 열리고 퍼시벌 장군은 싱가폴 방어군 총사령부를 싱가폴 중앙부에서 남부의 포트 캐닝에 있는 1941년에 완공된 벙커로 옮기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사령부의 별명이 바로 더 배틀박스였습니다. 이건 실내 관광이라서 2020년 5월 현재에는 당연히 닫혀 있는데요. 앞으로 조만간 오픈되길 기대해봅니다. 같은 날 싱가폴 원정군을 지휘하는 야마시타 토모유키 사령관이 영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제5사단과 제18사단 병력이 싱가폴의 요충지이며 많은 보급 물자가 있는 부키티마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도 보급선이 워낙 길어지고 물자가 딸리는 형편이었고 전투 이후 야마시타 사령관도 이 항복 요구가 한번 질러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싱가폴 전투의 마지막 상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